고집불통에 자기 말만 옳다고 우기는 사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화내지 말고 이 한마디 해보세요. 이 방법 하나면 끝입니다. 살다 보면 꼭 한 번쯤은 만나게 됩니다. 상대의 이야기는 들으려 하지 않고 오직 자기 주장만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사람 말입니다. 옆에만 있어도 숨이 막히고 대화가 이어질수록 가슴 한쪽이 답답해지는 그런 사람, 혹시 지금 머릿속에 누군가 떠오르시나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고집을 부릴까? 왜 말이 안 통할까?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셨을 겁니다. 저도 퇴직하고 나면 이런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멀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직장은 떠났지만 고집불통 사람들은 여전히 내 주변에 남아 있었거든요. 퇴직 후 이 인생의 여유를 기대했지만 오히려 답답함은 더 깊어졌습니다. 나이 들어서까지 왜 이런 사람들과 스트레스를 받아야 할까? 정말 참기 힘든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는 끌려다니지 않기로, 방법을 찾아보기로.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우기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대응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그 방법을 이야기해 드리려 합니다. 혹시 지금도 고집불통 때문에 답답해하고 계신다면 끝까지 들어보세요. 분명히 해답을 찾게 될 겁니다. 내 이름은 태수입니다. 올해로 65세. 5년 전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직장 생활 30여 년 동안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들었던 건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남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억나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우리 부서에 새로 발령된 과장이 있었습니다. 나보다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부족했지만 회의만 하면 그는 다른 사람 이야기는 들으려 하지 않고 오직 자기 생각만 옳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이게 맞는 거야. 누군가 다른 의견을 내면 단번에 잘라버렸습니다. 심지어 명확한 자료를 들이밀어도 그거 틀렸어, 내가 확인했거든 하면서 절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젊어서 그런 거겠지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스트레스가 쌓였습니다. 결국 저는 다른 부서로 이동을 신청했고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우기는 사람과는 같이 있을 수 없다. 퇴직 후에도 그런 사람들과의 인연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 곁에 여전히 고집불통 친구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바로 태섭이었습니다. 태섭이는 젊었을 때부터 고집이 세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추진력이 있다고 좋게 봤지만 나이 들면서 그 고집은 더 심해졌습니다. 만나면 남의 이야기에는 관심도 없고 오직 자기 주장만 펼칩니다. 오늘은 비가 오려나? 내가 말을 꺼내면 태섭이는 대뜸 말합니다. 아니야, 내가 아는 데서는 맑다고 했어. 기상청 뉴스를 보고 이야기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자기가 들은 이야기가 무조건 정답입니다. 처음엔 참으려 했습니다. 내가 더 어른이 돼야지 그렇게 넘기려 했지만 만남이 거듭될수록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만나고 나서 집에 돌아오면 아내가 묻습니다. 또 태섭이 만났어? 응. 그 짧은 대화로 모든 답이 전해졌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인터넷 강의를 보게 됐습니다. 제목은 우기는 사람 대처법. 별 기대 없이 클릭했는데 시작하자마자 귀를 잡아 끄는 문장이 들렸습니다. 우기는 사람은 설득하려 하지 마세요. 대신 그들의 심리를 이해하세요.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날 밤 강의를 끝까지 들었고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태섭이 같은 사람들은 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자신의 생각이 틀렸다고
인정하는 순간 자기 존재가 부정당한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기는 거였습니다. 이른바 더닝크루거 효과라는 심리 현상도 알게 됐습니다. 지식이 부족할수록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는 경향, 자신을 과대평가하니 틀렸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하게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겁니다. 게다가 그들에게 대화는 이기고 지는 싸움입니다. 절대 질 수 없는 싸움. 그렇기에 설득하려 들면 오히려 더 심하게 반발합니다. 그 강의에서는 몇 가지 대처법을 소개했습니다. 첫째,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 것. 고집불통과 말싸움을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내 감정만 상하고 상황은 더 악화될 뿐입니다. 둘째, 공감하는 척할 것. 내 말도 일리가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이렇게 상대방의 의견을 일단 인정해 주는 겁니다. 셋째, 질문하기. 왜 그렇게 생각해?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있어? 상대방이 스스로 자신의 논리를 설명하게 유도하는 거죠. 넷째, 필요하면 거리를 둘 것. 끝까지 우기기만 하고 전혀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과감히 거리를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음 만남에서 저는 배운 대로 실천해 보기로 했습니다. 태섭이를 만났을 때 그는 여전히 예전과 다름없이 자기 이야기만 늘어놓았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버릇이 없어. 우리 때가 훨씬 나았어. 전 같았으면 그건 시대가 변해서 그런 거야 하고 반박했겠지만 이번엔 다르게 대응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 그 말 한마디에 태섭이의 표정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리고는 한층 부드럽게 다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옛날엔 말이야, 서로 인사하고 예의도 있었지. 저는 다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내 말도 일리가 있어. 태섭이는 어색한 듯 머뭇거렸습니다. 그동안 늘 상대방이 반박했기에 더 강하게 맞서야 했지만 내가 반박하지 않자 그는 오히려 힘이 빠진 듯했습니다. 조금 더 진전된 대화를 위해 질문을 던졌습니다. 태섭아, 그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 있어? 글쎄, 예전에 우리 때는 그런 게 당연했거든. 요즘 애들은 너무 자기 주장만 세고 말이야. 자연스럽게 본인의 생각을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하다가 스스로 말끝을 흐리더군요. 가만 생각해보면 요즘 애들도 나름 사정이 있겠지. 속으로 외쳤습니다. 성공이다. 이후에도 태섭이와 만날 때마다 이 방법을 꾸준히 썼습니다. 물론 태섭이 성격이 확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고집은 여전했지만 적어도 더 이상 내 감정이 상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불필요한 말다툼이 없어졌습니다. 예전에는 만나기만 하면 사소한 일로 언성이 높아졌지만 이제는 고개 끄덕이며 그럴 수도 있겠네 한마디로 넘어가니 오히려 대화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이런 방법으로 통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친구 용식이, 그는 태섭이보다 더 완고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도 들어주지 않고 질문을 해도 화를 냈습니다. 왜 자꾸 따지고 들어? 내 말 못 믿겠어? 그 순간 강의에서 배운 마지막 조언이 떠올랐습니다. 필요하면 거리를 두세요. 용식이와는 억지로 관계를 이어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었고 그렇게 하고 나니 마음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결국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꼭 모든 사람과 잘 지낼 필요는 없다는 것을.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양보다 질이라는 걸 억지로 맞춰가며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상대방을 고치려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내 평화를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우기는 사람과 말다툼하지 말고 이 방법 하나로 끝내세요. 상대를 설득하려 들지 말고 다투려 들지 말고 일단 인정해 주는 겁니다. 내 말도 일리가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간단하지만 강력한 방법입니다.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우기기 대왕을 만납니다. 가족 중에도, 직장 동료 중에도, 친구들 중에도, 그리고 그런 인연은 퇴직 후에도 끈질기게 이어집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들과 어떤 태도로 관계를 이어가느냐입니다. 모든 사람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모든 고집을 꺾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설득하려 들지 않고 상대방을 인정해주며 공감하는 척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내 말도 일리가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설득이 아니라 공감, 논쟁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키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사연은요. 정말 많은 분들이 내 얘긴데 하실 것 같아요. 네, 어떤 내용인가요? 바로 그 틀린 말인데도 끝까지 맞다고 막 우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고집불통 때문에 힘드셨던 경험,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변에 꼭 있죠. 네, 같이 있으면 좀 기운 빠지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 사연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에서 막 감정 싸움 안 하고 좀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누가 옳고 그른지 따지는 것보다 그 상황 자체를 평화롭게 넘기는 게 더 중요할 때가 많으니까요. 그렇죠. 네, 오늘 사연이 바로 그런 지혜로운 방법에 대한 거라 저도 흥미롭게 봤습니다. 네, 사연 보내주신 분이 이제 태수 씨인데요. 직장 동료든 아니면 퇴직하고 만난 친구든 간에 유독 자기 말만 옳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진짜 오랫동안 스트레스를 받으셨대요. 듣기만 해도 답답하네요. 그죠. 특히 그 태섭 씨라는 친구분 이야기가 나오는데 날씨 이야기 같은 진짜 사소한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걸로도 자기 생각이 무조건 옳다고 하니까 만날 때마다 너무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비슷한 경험 있으실 거예요. 정말 공감되더라고요. 근데 왜 그렇게까지 고집을 부릴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맞아요. 사연에서도 그 심리적인 배경을 좀 파고들었더라고요. 재미있는 게 이런 분들은 자기 생각이 틀렸다고 인정하는 걸 약간 지는 거다. 이렇게 느낀다는 거죠. 자존심 문제인가요? 그렇죠. 혹은 자기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고요. 일종의 방어 기제인 셈인데 네. 심지어 그 더닝크루거 효과라고 아는 게 적을수록 오히려 자기를 더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네, 들어봤어요. 그것과도 연결해서 설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화 자체를 이기고 지는 어떤 싸움, 경쟁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 누가 설득하려고 하면 더 강하게 반발하는 거고요. 아니야, 내 말이 맞아 하면서요. 그래서 이 사련에서 제시하는 해법이 정말 이거 진짜 훌륭하다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어떤 건데요? 보통은 막 설득하려고 하거나 그거 아니야 하고 반박하잖아요. 네, 그렇죠. 보통은. 근데 그게 아니고요. 일단 상대방 말을 그냥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내 말도 일리가 있네. 아니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이렇게요. 일단 받아주는 거군요. 네. 이게 바로 사연에서 말하는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이랑 말다툼 안 하고 이기는 법이라는 거예요. 진짜 기가 막힌 방법이죠. 오, 실제로 이태수 씨가 친구 태섭 씨한테 이 방법을 써봤더니 신기하게 언쟁 없이 대화가 훨씬 부드러워졌대요. 스트레스도 확 줄고. 정말요? 효과가 있었군요. 네, 간단한데 진짜 효과가 있었다니까요. 이게 효과가 있는 이유가 상대방이 딱 만들어 놓은 싸움이라는 판 있잖아요. 그걸 그냥 무력화시키는 거죠. 그렇죠. 싸울 의지를 꺾는 거네요. 네, 완전히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당신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인정한다. 이런 태도니까요. 네. 그러면 상대방도 더 이상 싸울 명분이 좀 없어지는 거죠. 감정적으로 막 부딪히지 않으니까 내 에너지도 지킬 수 있고요. 맞아요. 내 감정 소모가 줄어드는 게 진짜 크죠. 명할 수도 있다. 이것도 중요한 지점입니다. 결국 내 마음의 평화가 제일 중요하니까요. 맞습니다. 결국 나를 지키는 게 우선이죠. 자, 그럼 오늘 사연의 핵심은 정말 명확한 것 같습니다. 고집 센 사람 만나면 힘 빼면서 싸우려 들지 마시고요. 네. 그 사람 말에 대해서
네 말도 일리가 있네. 이렇게 일단 받아주는 것. 이 한마디가 불필요한 감정 소모 딱 막아주고 오히려 관계에서 내가 주도권을 잡게 해주는 그런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아주 현명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평화를 지키는 방법으로 오늘 이 사연의 지혜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해법 아닌가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연을 보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어요. 네, 어떤 걸까요? 오늘은 이제 타인의 고집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췄잖아요. 네. 근데 반대로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왜 그렇게 상대방의 그 틀린 점을 막 바로잡아주고 싶어 할까 하는 거죠. 아, 그러게요. 왜 그렇게 설득하려고 애쓸까요? 네, 그 상대를 설득하려는 내 마음속에는 또 어떤 욕구나 감정이 숨어 있는 건 아닐지 한 번쯤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도 꽤 의미 있는 성찰이 될 것 같습니다. 와, 그것도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네요. 오늘 귀한 사연 나눠주신 청취자분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